세계에 희망과 방향을 제시해준 한국, 총선 결과에 일본은 울고 미국은 답답합니다. 세계 경제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상업시설, 지역 봉쇄와 이동 제한 없이 전 세계가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관심을 보였던 대한민국 총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외국 언론이나 지켜보는 외국 정부 관심은 안전한가, 질서 유지가 가능한가, 거리 두기가 가능한가, 한국은 과연 어떻게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투표소에서 벌어지는 1m 거리 두기, 발열 체크, 손 소독, 비닐장갑 착용 등 그야말로 현미경으로 코로나를 분석하듯 투표 과정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공산권이 아닌 민주진영에 속한 국가들은 당당하게 치러내는 한국을 보고 부러움과 우려가 교차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대체로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가 할 수 있는 자부심이라며 탈 없이 마무리된 한국 선거를 소개하였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183석이라는 국민 선택을 받았습니다. 한국 총선 결과에 일본은 담담한 듯 보도하고 있지만 공통으로 반일 정서가 더 강해질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 코로나의 효과적인 대책이나 정책이 없는 아베 정부와 달리 자칫 감염 확대를 부를 수도 있는 총선을 치러내는 저력에 부러움과 질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과 한국은 여러가지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있습니다. 2019년 7월 1일 아베 정권이 단행한 수출 제재도 사실상 해제된 것과 같은 상태이지만 법적으로 유효한 상태이고, 8월 2일 단행한 백색 국가 시위도 현재 백색 국가처럼 모든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종료 유예된 상태로 유지 중이며, 이런 일련의 일에 기폭제가 된 강제징용 피해 대법원 판결은 전범기업 국내 재산을 압류한 채 집행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내용은 더 강화되었고, 그들은 여전히 혐한 중이며 생활화된 문화입니다. 전쟁과 갈등은 주로 이웃나라와 합니다. 영토와 주권 문제, 문화 충돌이 멈춰주기 어려운 것이 이웃입니다. 한국 정부는 대륙붕 7강구 개발을 통보했습니다. 제가 7강구 영상에서 주장했듯 무식하게 시추봉을 박아버리면 일본과 심각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하면 대륙붕은 포기해야 합니다. 미국 국무장관 폼페오는 가장 먼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총선 투표를 축하했습니다. 요즘 중국과 WHO의 신경이 매우 날카로운 미국인데, 공산당 독재, 통제국가인 중국과 체제가 다른 민주주의 국가 한국에서 보여준 모습은 미국은 못해도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기에 충분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이 미국과 동맹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 언론에서 한국 칭찬 뉴스를 너무 많이 해 이런 일들이 당연한 듯 보이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인에게 의례적인 당선 축하 메시지 외에 미국 국무장관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축하해온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아시다시피 몇 가지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국 교역이 규모가 크고 조약으로 군사 동맹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군사적으로 4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째가 전작권 반환 문제입니다. 둘째, 한미 연합훈련 지휘권 조정 문제입니다. 셋째, 미국이 추구하는 중국 봉쇄 전략이 한국과 의견이 다른 부분입니다. 넷째, 주둔 방위비 문제입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위에 거론한 4가지 쟁점에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현 정부 여당이 압승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여론이 다소 악화하여도 안보나 동맹 중요성을 부각하여 희석할 세력이 그만큼 힘을 잃어버린 것이니까요. 지금 보이는 국민 정서를 미국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전작권 이양하는 일에 수작 부리기는 어렵다고 느낄 것입니다. 2006년에 한미양국은 2012년 반환에 합의했지만 2010년 이명박 정부가 2015년으로 연기하고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 사실상
무기한 연기해버렸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연기하면서 미국에 어처구니 없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반환은 시기가 아닌 조건 충족으로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을 의미하는데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런 제시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주권을 주내 안 주내 한 사건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무장공비 이수근이 청와대 뒷산으로 침투한 때에 박정희 정부는 미국에 위기경보 데프콘 상향을 요구했고 미국은 확전을 우려해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박정희 정부는 미국에 전작권 반환을 요구했고 미국은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전작권을 반환하고 요구하고 거부한 유일한 사건입니다. 2017년 5월 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전작권 반환 여비를 요구하고 미국과 반환 일정에 대략 합의를 했습니다. 전작권은 한국에 반환한다. 한미연합사 지휘권을 한국이 행사한다가 골자인 이 합의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치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지휘권과 별개로 전작권은 반환한다는 합의입니다. 미국이 한미연합사를 한국이 운영할 능력이 안 된다며 전작권 반환까지 엮어버리는 것을 방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국이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기에 미국이 제시한 자격 조건 충족이라는 것을 검증해야 한다고 합의되었습니다. 참 빌어먹을 일이지만 예스를 끌어내기 위한 양보라 볼 수 있는데 한국 정부가 2010년에 시기 대신 조건으로 하자고 했던 일이 있어서 미국은 조건을 붙임으로써 2012년, 2015년 상황을 다시 한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권이 바뀌면 전작권이나 한미연합사 지휘권이 자연스레 미국이 유지하게 되는 상황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환 시기를 못 박지 못하고 자격이 될 대로 합의되었고 2019년 그 첫 번째 자격시험을 치르고 올해 6월, 7월 중에 두 번째 자격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자격시험은 한국군이 사령관이 되어 한미연합군을 지휘하는 연합훈련을 의미합니다. 올해 합격 판정을 받는다면 구체적인 반환 시기를 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많이 다루었지만 아마도 미국은 현 정부 임기가 만료되는 2022년 5월 이후로 미루려고 할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기를 바라는 전략입니다. 예비 병력 포함해서 300만 병력, 군사력 6위, 경제력 12위에 대한민국 전력을 소나기에서 놓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전력은 북한의 우위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돕지 않아도 해볼 자신 있어? 라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해볼 자신 있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주한미군 28,500명 목숨을 한국 지휘부에 맡겨도 되는지 검증하는 수준이며 자연스럽게 양국이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미국이 전작권에 미련을 두는 가장 큰 이유가 되어버린 것이 대중국 봉쇄정책, 즉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과 긴장감으로 훈련된 한국 전력이 중국의 실제적인 위협으로 보이기를 원하고 있고 미국 손에 한국 전력이 움직이는 모습을 중국에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미국의 여계비용, 순환 배치비용을 방위비에 넣으려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확실하게 발을 담그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전작권입니다. 불행하게도 미중이 무력 충돌을 일으키고 단발로 끝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 의지와 관계없이 한국군 움직임은 사소한 훈련이라 해도 중국 눈에 위협으로 보일 것입니다. 아직 전작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 총선 결과를 배경으로 임기 내 반환을 요구하고 관철하기를 바랍니다. 현재 의석수는 전작권을 외국군에 줄 수 없다는 법을 만들 수도 있고 이양된 전작권 효력을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주한미군 전작권은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한미 간 여러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짜증이 나더라도 애가 타더라도 협상으로 받아와야 합니다. 빼앗긴 것이 아닌 한국이 이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받아오고 나면 주권에 대해 행정부가 독단으로 이양이나 양보를 하지 못하도록 헌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미국이 총선 결과를 보고 현재 제시한 한국 협상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법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시위는 폭력을 동반하지 않고 축제처럼 벌어지는 특징이 있지만 참여하는 수는 다른 나라에서 경험할 수 없는 수가 모이고 이렇게 여론이 악화하면 주둔 자체가 쟁점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 정부 지지층 중 철수를 바라는 국민도 적지 않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생각을 바꾼다면 조만간 한국 협상안을 수용하는 발표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을 안 바꾼다면 그냥 쭉 가는 것이죠. 한국이 총선을 통해 세계에 보여준 것은 희망입니다. 현재 47개국이 선거를 뒤로 미뤘고 유엔에 가입한 나라 절반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 대응을 정리한 책자를 세계에 나누어 줬고 화상회의를 통해 여러 나라 정상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한국처럼 해야 정상적인 나라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쨌든 한국은 모범 답안을 보여주었고 컨닝에서 백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